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쌀쌀하네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박소연입니다. 추위가 언제 풀리나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면 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1도로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과 영남 지역도 대기가 갈수록 메마를 텐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풀리고 나면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텐데요. 점차 대기가 정체되면서 밤부터는 일부 중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남해안에는 5mm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4.1도, 대전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을 텐데요. 서울은 7도, 광주와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번개탄 생산 금지입니다. 요즘 SNS에서 번개탄을 생산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자살률을 2027년까지 30%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번개탄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 산화용 착화제,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번개탄의 형태를 앞으로는 생산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하는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SNS에서 자살 예방 대책이 번개탄 생산 금지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자살에 번개탄이 이용되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중단하겠다.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좀 물음표인데요. SNS 반응도 사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하면 사람을 안 죽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못 죽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하려면은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튼튼하게 구축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예 생산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체 유해성이 낮은 번개탄을 또 개발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방법은 자살 예방 대책을 담은 논문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이런 반론도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과 함께 이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살의 도구가 번개탄이다. 그래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번개탄을 다시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워딩의 문제인 것 같네요. 예, 컨설팅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앞쪽 부분을 떼고 뒤쪽 부분만 얘기하고 그렇죠. 네네. 사회 안전망에 관해서도 좀 네. 더 신경 쓰겠다 이랬으면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전후가 바뀌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배달 식당의 배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배달앱 자주 이용하세요? 저는 자주 네.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좀 이용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층의 경우에는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문하실 때 음식 가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달용 음식 가격과 매장용 음식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앱 3곳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조사했더니요. 메뉴 2개 중 1개는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더 비쌌다고 합니다. 또 13개 음식점은
이렇게 더 비싸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배달 앱을 자주 이용하는 저로서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약간의 뭔가 배신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매장과 배달 음식의 가격 차이 어느 정도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한 음식점 메뉴의 배달 가격 평균이요, 한 6,700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매장 가격은 6,0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가가 620원, 한 10% 정도 더 비싼 셈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더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음식 값 자체가 비싸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는 배달비도 포함돼 있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배달비를 배달비 빼고 따로 제가 있죠. 배달비를 따로 근데 빼고 이것도 제가 가격도 말씀드릴게요. 비싸요? 예, 맞습니다. 오. 근데 왜냐하면 배달 앱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장이나 음식점들이 배달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리고 배달 앱에서 주문할 때 광고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우리 그 음식점의 광고를 더 상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돈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늘어나는 배달앱 부담에 소상공인 절반가량이 메뉴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사업자에게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할 예정이고요. 배달앱 단체에 대해서는 배달앱 가격이 얼마인지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매장 가격하고 배달앱 가격이 다르다는 걸 사전에 좀 충분히 고지를 해줬으면 소비자가 더 판단하는데 유용했을 텐데 그랬죠, 네. 그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동성 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입니다. 법원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이 성소수자가 동성애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차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게 왜 이런 그 판결까지 가게 됐는지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동성부부는 2019년에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듬해 2월에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요. 건보공단이 처음에 또 받아줬다고 그래요. 네. 근데 8개월 사이에 언론에 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좀 알려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8개월 뒤에 건보공단이 이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취소를 하니까 우리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고 이번에 이제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향후 동성 커플에 대한 다른 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근데 혹시 동성 부부가 커플이 결혼으로 부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거기는 아닙니다. 오.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에도요, 이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남녀 간의 혼인으로서만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이 판례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제도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보공단 주장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요즘 가족이란 개념을 좀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정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많이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인 경우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도 사실상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리포터 홍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어메이징 모리스고요. 4위는 아바타 물의 길, 3위는 타이타닉, 2위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대망 1위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입니다. 네, 영화 순위에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2월에 이 극장가 키워드가 옹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요 옹고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원작의 뛰어난 명성을 바탕으로 이 30, 40대 관객들을 막 극장가로 끌어들이고 또 그때 처음 원작이 나왔을 때보다 이 발전한 기술 이런 걸로 새로이 이 10대, 20대의 어떤 취향까지 저격하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중심에 바로 요 두 영화가 있는데 타이타닉이요. 아, 네. 알죠. 타이타닉이 지금 리마스터링해서 새로이 개봉을 했는데 세상에 100만 원 훌쩍 넘고 여전히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90년대에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그때는 만화책으로 봤던 그 슬램덩크가 화려한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부활을 했는데 네. 이게 또 뭐 지금 30, 40대 그런 취향뿐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어머 만화를 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또 인기를 끌면서 어머 세상에 계속해서 다양한 신작들이 개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작들을 물리치고 박스오피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화를 이제 여러 번 보는 걸 N차 관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영화관에서 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영화관 가서 봤던 영화를 또 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추억의 영화를 보는 맛이 있죠. 그럼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를 탁 가서 보면 그때 같이 갔던 사람 생각도 나고. 자, 오늘 준비한 영화 어떤 겁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유행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마음에 콕 박히는 명대사를 넘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유행어를 만들어낸 영화 3편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비인가 통닭인가. 이 유행어 모르는 분 아마 없을 텐데요. 유행어가 있는 영화 첫 번째 영화는 2019년 초부터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입니다. 영화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이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 창업한 마약 치킨이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극입니다. 네,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뭐 방송에서도 또 광고에서도 여기저기서 패러디 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게 계속 막 TV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류승용 씨 특유의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요 제일 정확하세요. 요 억양 때문에 한몫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해야 되나 큰일 났다 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안 되네요. 요 유행어가 류승용 씨의 직감으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당연히 우리 이 명배우들 집에서 얼마나 시나리오 분석하는데요. 딱 그때부터 속으로만 아니라 입 밖으로 이렇게 탁 내뱉어 봤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가? 바로 그 류승용 씨 입으로 처음 나왔던 그 말이 우리가 영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대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촬영 전에 리딩 있잖아요. 네. 리딩 현장에 가서도 류승용 씨가 이걸 그대로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운명처럼 다가온 명대사였다. 류승용 씨가 명대사를 탄생시킨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된 이 대사도 그렇지만 치킨 자체도 유명세를 단단히 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극한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갈비 맛의 통닭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영화에서 갈비 양념을 이 치킨에 접목해서 왕갈비 통닭이라는 아주 핫한 신메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많은 이 치킨 소스 중에서 갈비 소스를 선택한 이유,
다름 아닌 작가의 집필실이 수원에 있기 때문인데요. 식사 메뉴를 고를 때마다 수원의 명물하면 통닭도 있고 그리고 갈비도 있잖아요. 나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고민을 하다가 나 2가지 메뉴 다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썼던 이 메뉴가 바로 왕갈비 통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극장에서 극한지옥 보고 나오면서 바로 치킨집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새록새록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도 소개해 주세요. 유행어가 있는 영화 두 번째 영화는 건축학 개론입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은 대학 시절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만난 첫사랑을 15년 만에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담은 멜로 영화입니다. 네, 수지 씨와 이재현 씨가 그려낸 이 첫사랑의 설렘, 그리움 인상적이었지만 근데 오늘의 주제가 영화 유행어잖아요. 건축학개론 하면 이분이 딱 떠오릅니다. 조정석 씨. 네. 대단했죠, 정말. 멜로에서 유행어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요. 예. 이재용 씨,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맞아. 납득이.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했던 거. 골목 어디서 했던 골목, 거. 그 계단에. 맞아요. 네, 영화에서 조정석 씨가 뱉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유행을 했다고 해도 마치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중에서도 조정석 씨가 이재훈 씨에게 무스 사용법을 알려주는 장면은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너? 줘봐. 이렇게 흔들어. 그렇지.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쭉 짜. 짜서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백 아니야, 올백? 멀리나 넘기고 다녀. 그래야 인물이 살아. 간다 하면서 딱. 맞아. 그게 전혀 없어, 이 대화에. 와, 근데 이거 다 외우. 이 장면이 어떻게 애드립으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센스가 대단한 거죠. 사실 이 조정석 씨가 맡았었던 역할이요. 대본상에는 이름도 없었고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대본에 단지 납득이라고 되어 있는 조연 캐릭터였었는데 조정석 씨가 아주 맛깔나는 연기로 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은요. 정말 탑급 주연 배우이자 영화, 드라마에 이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이 배우가 됐고요. 무엇보다 또 본업인 이 뮤지컬 무대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아주 장르 불문 대체 불가 배우가 됐습니다. 근데 저 대단해요. 정말 몇 씬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맞아요. 배우는 배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영화입니까? 유행어가 있는 영화 세 번째 영화는 영화 타짜입니다. 영화 타짜는 타고난 승부사가 도박판의 설계자, 전설의 타짜와 만난 후 도박판에 인생을 건 타짜들과 펼치는 짜릿한 승부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타짜는 유행어가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있죠. 그게 딱 기억이 나네요. 김인수 씨, 정마담이 한 거였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을 네. 향해서 탁 얘기하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딱 하는데 와, 이게 정말 여전히 화제죠. 이게 아주 원전이 돼가지고 숱한 패러디의 어떤 그 이제 모델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강력한 이 유행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화투판의 설계자 정마담. 이 정마담에 이 나 이대 나온 여자의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를 김혜수 씨가 아주 명쾌하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이 정마담의 욕망과 허영심을 그대로 드러나는 대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와, 그럴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거 지금도 하지만 요 탁 말만 하면 다 같이 웃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긴장미 착 하다가 김혜수 씨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할 때 우리 다 같이 웃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되면서 김혜수 씨가 진짜 이대 나온 여자라고 알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이 인터뷰 때 만났었는데 김혜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제가 진짜 이대 나온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방에 가면 어르신들이 더욱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머, 예쁘고 연기도 잘하는데 어쩜 공부까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대 안 나왔어요 라고 자신을 둘러서 오해를 이렇게 다시 잡은 바 있습니다. 김혜수 씨가요, 이 유행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본을 받을 때부터 굉장히 잘 쓴 대사라고 생각은 했다. 이 캐릭터의 욕망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김웅수 씨에게 강제 전성기를 선물한 그 명대사도 있었죠. 묻고 떠불가. 기억이 나요. 이거 지난 일은 묻어버리고 두 배로 키우자 일을 이런 얘기잖아요.
어이 젊은 친구, 지금 멘트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이 멘트 2019년 인터넷에 정말 쏟아지면서 김응수 씨를 강제 전성기로 이끈 대사였었는데요. TV를 보면서 어떤 유행어인지 지금 갸우뚱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묻고 더블로 가. 아, 손가락이 이거였군요. 묶고 더블로 가. 이렇게. 아니 근데 저게 유행어가 되면서 뭐 130개가 넘는 광고 섭외가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보신 거 이제 광고 장면이었거든요. 네. 이 극 중에서 묻고 더블로 가 이게 굉장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묻고 다시 좋은 판 만들자 더블로 가 이거에 의해서 광고가 무려 130개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곽철용 캐릭터였거든요. 김응수 씨 진짜 광고도 묻고 더블로 가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일종의 역주행으로 옛날 영화로 내가 지금 이거 유행어 생긴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부수입 정도다 생각해서 130편 중에서 제안 중에서 겨우 5개 찍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때 만나서 왜 그러셨어요? 여쭤봤더니 요때 많이 찍어서 소비되면 난 이걸로 끝이다. 차라리 요거 과거에 이 타짜의 인기는 묻고 그래야 앞으로 내 인기가 더블이 된다. 와, 이런 안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김응수 씨 지금은 잘 나가시지만 정말 오랜 무명 생활을 겪으실 때 나 이제 정말 연기 그만해야 되나 하고 배우로서 포기하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다 견디셨기 때문에 찾아온 이 뒤늦은 이 유행, 인기, 그러나 지금 현재는 대세시죠. 네. 저는 광고 130개가 들어오면 거의 뭐 며칠 밤을 새서라도 다 찍을 텐데 역시 명배우는 다릅니다. 자, 영화 타짜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보는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극장가도 접수의 숭! 임영웅 영화 사전 예매율 1위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담아낸 영화로 스크린까지 접수하며 넘사벽의 인기를 자랑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임영웅 영화야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영화가요.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1일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I'm Here로 더 파이널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 지난 2022년에 열린 임영웅 씨 콘서트 서울 공연의 아주 다채로운 모습을 담았거든요. 그러면 나 콘서트 다녀왔으니까 영화 안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투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겼고요. 또 미공개 단독 인터뷰 영상도 담겼고요. 콘서트에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게 카메라가 14대가 투입이 돼서 아주 다양한 각도의 임영웅 씨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껏 어디서도 보지 못한 임영웅 씨의 아주 생생하고 밀접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은 임영웅 씨 얼굴을 볼 수가 있겠네요. 와, 극장에서도 히어로 매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매율도 1위라고요. 히어로 매직 맞습니다. 지난 17일에 예매를 시작했어요.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CGV 프리 기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고 있어 이런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이게 무려 97%. 와, 지금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고요. 바로 몇 시간 전인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예매한 분의 숫자가 95,467명인데 지금 10만 명에 육박하죠. 24.7% 예매율 24.7%로 예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대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전해주시죠.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경실 가슴골 약수 성희롱 논란입니다. 개그맨 이경실 씨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생은 이경실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일부 시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대학생으로부터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대학생이 이 이경실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의 문서 24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생분의 어떤 고발 내용,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그 말을 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 어떤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를 벗어난다면 그거를 보고 들은 그 사람에게도 이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판례를 인용해서 그렇게 고발을 했고요. 이 고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만약에 이 발언을 똑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남성 MC는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 MC라고 다르냐 이거죠. 어떤 남녀가 평등하는 어떤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평등 시대의 인식을 감안한다면 그런 거에 했을 때 누구도 어떤 타인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어떤 성적 어떤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 발언을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성희롱 논란에 이어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지난 17일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의 스페셜 게스트로 이경실 씨가 출연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날 이 출연했었던 손님이, 가장 중요한 손님이 배우 이재훈 씨 그리고 표혜진 씨였습니다. 해당 방송국의 이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을 한 건데요. 이재훈 씨가 상의를 벗은 채 찍은 이 스틸컷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재훈 씨가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가슴 근육이 왜 펌핑됐다 그러죠. 네.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스틸컷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본 이경실 씨가 가슴골 약수라는 이 단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경실 씨의 말은 이 남녀가 불문하고, 사실 남녀 불문하고 어떤 누가 들어도 이 얘기는 조금 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법해요. 그래서 단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방송용,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방송용으로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꾸준 이재훈 씨만 좀 피해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이재훈 드네요. 씨도 그렇고 그 원래 이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MC나 제작진 분들도 사실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게 논란이 조금 가라앉질 않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훈 씨는 드라마 홍보 출연하려고 했다가 이제 애꿎은 불똥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학생 고발이 그 대학생만 느꼈 거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지금 또 많은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거를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듣기에도 이거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우리 애가 듣기에도 불편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특히 이 성인지 감수성, 이런 성희롱 논란 이런 거에 민감한 시대인데 이경실 씨가 또 가족 관련 이런 성 관련 논란 문제도 있었는데 조금은 더 신중했어야 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경실 씨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경실 씨의 입장은 우리가 일단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훈 씨를 칭찬하고 싶은, 굉장히 몸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 칭찬해주고 싶은 건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런데 이경실 씨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될 때 초반에 그냥 빨리 사과하고 제가 요즘 이런 분위기를 몰랐다라고 빨리 그냥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입장문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점점 더 가중되고 계속해서 뉴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연극에 출연 중입니다. 이제 지방 공연을 가게 됐는데 이 공연에는 일단 전혀 무리 없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를 한번 보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견미리, 예비사위 이승기 위해 초강수 두다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굳게 침묵하던 배우 견미리 씨가 13년 만에 뒤늦은 입장을 밝혔지만 곧 고소카드를 꺼내며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견미리 씨가 이제 직접 나선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이다인 씨랑 이승기 씨 열애설이 발표될 때부터 사실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해서 이제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조금 못마땅해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견미리 씨가 이런 예비사위 이승기 씨를 위해서 해명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 상황이 그러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좀 그 어떤 부정적 여론에 꼬리를 자르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고도 사실 조금 가라앉지 않아서일까요? 지금 홍규 리포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입장 발표를 했고 또 여기 입장 발표까지만도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우리가 초강수라는 표현을 뒀듯이 네.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고 자꾸 이 사실과 다른 얘기 다르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간 상황입니다. 다 이런 거를 좋게 보면 이 예비 사위를 위한 예비 장모의 노력인데 과연 이러한 노력이나 혹은 초강수의 여론이 과연 이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견미리 씨가 해명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이 초강수까지 뒀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견미리 씨 가족의 차기작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터뷰에 의한 견미리 씨의 작품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견미리 씨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드라마 판도라 조작된 낙원으로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큰딸 이유비 씨 역시 드라마 7인의 탈출으로 그리고 작은딸 이다인 씨, 그러니까 이승기 씨의 예비 부인이죠. 예비 신부 역시 드라마 연인으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이 된 이승기 씨 역시 영화 출연과 MC 등 활발한 활동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예인의 호감도라는 게 이 아무래도 작품 캐스팅이라던가 시청률 등의 이미지를 굉장히 좀 많이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 위험 요소를 내가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신호로 읽히고 있는데요. 이 견미리 씨의 예비 사위 사랑 그리고 자식 사랑이 이런 식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네. 인터뷰에서 견미리 씨가 굳이 이 변호사분과 함께 동석한 사진이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대중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그럼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얘기하면 저 변호사 이야기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뭔가 사진이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족 사랑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즈민 주제 궁금한데요. 네, 오늘 스타즈민 주제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동거? 강은진, 너 미쳤어? 왜? 안 될 거 있어? 도식이랑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데? 아들, 내가 너무 오래 산 거니? 요즘 애들 다 이래? 아닐걸요? 오빠가 구시대적인 거야. 요즘은 비혼이 대세고 동거는 흠도 아니라고. 하다못해 중고차 하나도 한 바퀴 쭉 타 보고 요모조모 따진 다음에 사는데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훨씬 현명해. 그런 말도 있잖아. 이혼보단 파혼. 조금 어지러워지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보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이거 동거 뭐 한계가 아닌데. 네네. 네, 동거는 흠도 아니라고. 네. 아니 뭐 그 얘기? 중고차에 비유한 건 충격적이지만 네. 저는 사실 저 말에 좀 찬성이에요. 제가 연애 8년 차에 결혼을 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게 연애랑 같이 그쵸. 산다는 건 너무 다른 분이 네, 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해. 이 대사가 뭔가 팍 꽂히더라고요. 아니 연애는 낭만이고 결혼은 이제 삶이잖아,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달라진 요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결혼을 발표한 연예인들도 스스럼 없이 결혼 전 동거 여부를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스타주민 주제,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 얘기 시작합니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동거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스타일까요? 눈, 코, 입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 함께 보시죠. 아, 어렵다. 어려운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등장하셨던 분이죠. 아, 그래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등장? 여기 나오셨었다고요? 아니요, 눈, 코, 입 퀴즈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눈코입 퀴즈 이렇게 딱 보자마자 어떤 분이 딱 맞아요. 떠올라야 되는데,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힌트 없나요? 이분은요,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의 제안으로 영화배우의 길을 걷게 된 올해 57세의 배우이고요. 꽃길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재혼스타이기도 합니다. 재혼스타면 그 두 번의 결혼 중에 언제 동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 당시에는 결혼 전 동거를 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두 번째 결혼 이후 이분이 결혼 전 동거를 했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렵네요. 네,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심혜진 씨입니다. 심혜진 씨가 꽃길 재혼 스타였군요. 그쵸. 사실 그 결혼 발표했을 때 재혼인 걸 몰랐던 분들도 네. 많아요. 그게 2007년에 41살 때 9살 연상의 이 남성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어머 선생님 재혼이었어 몰랐어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됐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 본인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하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고백이냐 하면 사실 제가 결혼 전에 동거했었어요. 이분들이 6년 열애하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 기간이 길었다 싶었더니 심혜진 씨가 얘기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항상 같이 있었고 실제로 열흘 이상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6년을 지내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어머, 아주 솔직당당한. 여기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주 확 드러나죠.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심혜진 씨 남편분은요, 아주 호방하고 잘생긴 걸로 어깨에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 해외 유학파 출신 해체 사업가라고 합니다. 심혜진 씨가 과거 한 방송을 통해서 이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때가 이 배우로서 굉장한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렵 연애를 시작한 심혜진 씨가 남편이 연기보다 더 좋았다. 그래서 사랑에 몰두하고 있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라면서 이 사랑으로 슬럼프를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혜진 씨는 남편의 어느 점에 반한 거래요? 남편의 운전하는 그것도 옆모습을 보고 어머 운전하는 옆모습을 봤더니 저 남자의 의지가 읽혀 이래가지고 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6년이나 되는 오랜 열애 끝에도 이 마음이 그 설렘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 후진할 때 괜히 주차권 이벤트 이렇게 네. 요 각도 한번 네, 보여주잖아요. 자율주행차나 하면 어떡하나. 남자분들 결혼하기 더 힘들어지네요. 아니 근데 심혜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안녕 프란체스카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남편을 이렇게 꽉 잡고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반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심혜진 씨 남편분은 집에서만큼은 배우 심혜진이 아니라 그냥 나의 평범한 와이프 심혜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남편에게 맞춰 심혜진 씨는 집에서는 여느 주부들처럼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는 등 주부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모습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혜진 씨가 또 이렇게 남편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서요? 또 여기서도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목소리가 좋고 장동건 얼굴보다 낫다. 이 얘기는 결국 잘생겼는데 목소리까지 좋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남편분 잘생긴 거 유명하지만 저는 그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심혜진 씨의 그 눈, 그게 사랑입니다. 어머 너무 부럽네요. 예, 바로 다음 스타로 가죠. 바로 살아보고 넘어가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 두 번째 스타 과연 어떤 스타일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딱 알겠네. 저는 보자마자 바로 알겠어요. 네. 이번에 또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과거 신문 일면에 891번 등장해 기네스북에 실렸을 정도로 카메라에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된 삶을 살아온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일면에 네. 891번이 나왔다고. 네. 야, 이거 누구지? 이분이 신문 일면에 나오는 날이면 신문의 매출이 10%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 신문사에서는
이분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취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신문 일면이면 뭐 사고 친 건 아니죠? 사고라기보다 네. 그만큼 일거수일투족 화제가 된 스타인데요. 가수라고 했잖아요. 유행곡, 네. 인기곡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 유행곡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통틀어 1위 곡을 모두 보유한 가수입니다. 소개해드리려면 10분 아니 1분 만에 알 수 있는 곡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저도 안 걸려요. 그렇죠. 이제 알겠네. 이효리 씨네, 이효리 씨. 이효리 씨. 살아보고 결혼한 곁에서 본전 동거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 가수 이효리 씨입니다. 근데 이효리 씨가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고요? 네, 2013년도에 남편 이상수 씨와 결혼한 이효리 씨가요, 2017년도 결혼 4년 만에 이런 파격 발언을 한 건데요. 나 역시 결혼하기 전에 이상수 씨랑 2년 정도 살아봤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주 거침없는 입담으로 혼전 동거 사실을 알려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머, 이효리가 동거를 했어? 라는 반응을 얻어냈는데요. 당시 이효리 씨 부모님 반응도 궁금하잖아요. 이 부모님 반응을 물어보니까 아니 부모님들도 인정을 하셨다. 사실 크게 반대하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리 씨가 이렇게 나 결혼 전에 동거해보고 싶어 얘기했을 때가 2012년이거든요. 그럼 이효리 씨만 그랬는지 사회의 평균적 의식은 어땠는지 어떤 통계 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 중에 몇 퍼센트나 되나 했더니 2012년도에 45.9%였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10년 지나서 2020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60%를 넘어섰어요. 지금 2022년 불과 한 1년 얼마 전이잖아요. 그만큼 절반 이상이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효리 씨와 동거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이 남편 이상순 씨의 직업, 집안이 한우수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한우수저? 한우수저. 금수저 아닌 한우수저. 네,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짝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입니다. 99년도에 혼성그룹 롤러코스터 1집 수록곡인 습관, 그리고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등을 작곡한 그리고 연주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사실 음악 능력도 이미 음악 능력만으로도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 한 방송을 통해서 이상순 씨가 한우수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상순 씨 외할아버지가요 운영하다가 현재는 외삼촌이 물려받은 이 고깃집 부산 해운대에 한 생갈비로 유명한 이 고깃집이에요. 제가 또 부산 출신 아닙니까? 제가 또 부산 출신으로서 여기 가봤는데요. 여기 사실 부산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부산에서 또 영화 축제를 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또 난리 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그 샷땡, 굿땡 이런 명품만 오픈런 하시는 줄 아셨을 텐데 이 고깃집도요. 이 여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좀 가득해가지고 아침에 오픈런을 합니다. 맞아요. 한우 오픈런을 하는 고깃집이에요. 큰가 보다. 여기가. 네. 저도 줄 한 번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수저라고 그러는구나. 네. 근데 이효리 씨 하면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 원조 스몰 웨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효리 씨가 입으면 옷도 워낙에 그게 유행이 돼서 유행을 앞서서 트렌드 세터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즘은 스몰 웨딩 많이 얘기하지만 그 스몰 웨딩의 원조가 바로 이효리 씨였죠. 이효리 씨가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이랬대요. 나는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결혼하고 집에서 살다 집에서 죽고 싶어. 이렇게 집을 중시했는데 이상순 씨랑 이런 생각이 맞아서 이 동거 이어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스몰 웨딩의 원조라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스몰 웨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스타치고 정말 스몰 웨딩이었다 이거지. 한번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일단 이효리 씨 솔직하고 통이 크죠. 오시는 제주도에서 했었잖아요. 제주도에 살 집을 구했었고 오시는 분들 비행기 값 다 대죠. 숙소 잡아줘. 음식을 해주는데 마스터 셰프 코리아 1등 셰프가 요리해줘. 네, 거기다가 축가는 또 김동률 씨가 불러줘. 정말
초호화 웨딩이었고 우리 그때 너무 궁금했는데 이 집에 이 벽이 너무 높고 정말 취재진의 카메라가 들어가기도 어려서 정말 우리가 궁금만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아니 나는 알만 스몰 웨딩. 난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소박하게 한 줄 알았어. 이게 스몰 웨딩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아니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박수홍 씨가 웨딩 사업을 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웨딩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효리 그러니까 이효리 씨 스몰 웨딩 하는 거 좋은데 정말 이효리 씨의 파급력을 느꼈다. 이효리 씨가 스몰 웨딩 하고 나서 웨딩 산업이 그리 밝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효리 씨 이 웨딩 스몰 웨딩 이후로 많은 분들이 스몰 웨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파급력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효리 씨 모시고 나도 스몰 웨딩 해볼까 제주도에서 이게 빅 스몰 웨딩입니다. 빅웨딩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 빅 웨딩입니다. 결혼식장만 스몰. 네. 자, 이효리 씨가 결혼 전에 이상수 씨와 동거를 결심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자 연예인으로서 혼전 동거를 선택을 했다고 해도 이걸 밝힌다라는 거, 이게 공적 영역으로 들고 온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효리 씨가 동거를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명쾌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나는 신중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 방송에 출연한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은 아니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그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보고 싶다. 감추고 골마 터지고 이러다 보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동거가 외국처럼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다면 왜 경험해보고 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더 줄지 않을까? 하지만 동거가 안 돼 바로 결혼하니까 이혼율이 더 높은 게 아닐까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가 결혼을 망설였던 이유가 네. 바람 피울까봐였다. 누가? 둘 중에 누가 바람? 그렇죠. 바람 피울까봐 나 네. 결혼이 두려워. 이거 남편한테 네, 하는 네. 얘기잖아요. 네. 이거 이효리 씨가 얘기했고요. 이효리 씨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본인이? 정말 솔직 당당하잖아요. 내가 결혼 전에 2년마다 한 번씩 남자친구가 바뀌었는데 아니 지금 생이 한 60년 정도 남았는데 과연 한 사람과 계속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내가 바람 피울까봐 두려워서 결혼을 망설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멋져요. 멋진 여자예요, 정말. 근데 이런 고민까지 했다면 이효리 씨가 이제 본인의 위치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동거만 하고 연애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매력에 반했을까요? 사실 이효리 씨는 이상순 씨를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상순 씨에 대해 정말 유순하고 착하다. 사람 자체가 평화롭고 나같이 감정 업다운이 심한 사람을 받아준 것. 결혼한다면 이상순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매력에 푹 빠졌겠지만 시댁 분위기도 또 한몫을 했다면서요? 결혼한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먼저 이효리 씨 집 분위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절 때 아주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만나도 헤어질 때는 싸움으로 끝나는 아주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순 씨 집 분위기가 아주 달랐었다고 해요. 명절에 이상순 씨 집에 한번 놀러를 갔는데 가족들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일단 윷놀이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효리 씨가 일단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좋으시더라. 이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라면 내가 평생 믿어도 되겠구나 생각했다라고 2014년도에 한 방송을 통해서 결혼 결심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정말 결혼 잘했다 싶은 게요. 시어머니께서 이효리 씨에게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요리를 따로 배우셨을 정도로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다고요. 네, 이효리 씨 시어머니의 애틋한 며느리 사랑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분은 이 언니는 이효리 시어머님이세요. 그러세요? 네. 왜 음식을 배우세요? 좀 효리가 그 채식을 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참. 그래서 효리한테 자연식을 좀 먹여보려고 제가 요리를 배웠어요. 그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연식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네. 시어머니가 그걸 배워서 내 며느리한테 가르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아, 놀라셨어요. 많이 놀라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음식을 해서 이러는데 그렇죠. 반대네. 그죠? 이런 일이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배운 이효리 씨의 시어머니가 현재 너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효리 씨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통해서 자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효리 씨 시어머니하고 방금 영상에서 소개한 저 요리 연구가 박종숙 씨랑 같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첨가, 무색소, 뭐 무화학 감미료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건강 요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잔잔한 반향을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 세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오. 남자분인가 보다. 뭐 배우분이실 것 같은데? 예. 이분은 올해 58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 외모의 댄스 가수인데요. 전성기 시절 곱상한 외모와 화려한 댄스 실력으로 당시 소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분입니다. 58세? 그죠? 댄스 가수라고. 내일 모레 환갑인데 댄스 가수.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소녀 팬들. 소녀 팬 댄스 그러면 가수. 히트곡이 또 많다는 얘기고. 네, 댄스 가수이기 때문에 이분의 춤 아마 보여드리면 다 눈치채실 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바로 아시지 않을까요? 아유, 바로 알지. 이영균 씨. 알아요? 저 알죠. 저는 이분의 어. 그 딸을 제가 좋아해서 한 아이돌 멤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러면서 맞아요.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알죠. 박남정 씨 아닙니까?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 가수 박남정 씨입니다. 야, 벌써 58세입니까? 박남정 씨가. 이 정말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 댄스가 아까 기억나요? 정말 유행이었는데. 정말 유행이었죠. 그때 1980년대 그 후반에 정말 박남정 씨는 춤신, 춤왕, 정말 대한민국 최고 1등. 아마 그때 세계대회에 있었어도 1등일 텐데 실제로 그때 전국 디스코 공연대회에서 1등을 한 그런 어떤 춤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방금 보셨던 이 우리 홍규 씨가 춘 기억 니은 춤, 요거로 인해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이 박남정 씨한테 빠졌었고 우리가 사랑했고 그래서 옛날 추억을 그 소환하는 드라마에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 춤 좀 한다, 이 나 춤 좀 배울래 하는 춤꾼들에게 아주 교과서가 되는 그런 춤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온 국민이 따라할 정도로 인기가 많죠. 네, 기억님. 그렇죠. 요렇게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탄생하게 맨날 됐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그 박남정 씨에 따르면요. 공개 방송 리허설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몸을 풀다가 카메라 합을 맞추다가 그냥 뭐 장난처럼 이렇게 쳤는데 이걸 본 현장에서 이거다. 이거 너무 재밌다. 본방 때 꼭 해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남정 씨가 약간 갸웃하면서도 뭐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본방 때 이렇게 탁 춤을 췄는데 방송을 보고 난리가 나서 이때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야, 정말 그 원조 오빠 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녀 팬들을 정말 달고 다녔는데 근데 결혼 전에 동거를 했고 동거를 통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박남정 씨가 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건데 1999년에 8살 이 연하의 아내랑 결혼을 했죠. 근데 솔직해도 또 우리 박남정 씨 너무 솔직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는 아니었는데 4년간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여자 꽉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4년이나 혼전 동거를 한 박남정 씨가 이 혼전 동거의 장점, 단점, 그 중에서도 좀 단점을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장점 많지만 살다 보니까 거의 뭐 그 헤어질 위기도 겪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을 겪고서도 내가 이 여자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4년 동거 후에 이렇게 순탄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박남정 씨 부부의 첫 만남은요, 이 박남정 씨가 27살 때입니다. 근데 8살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거예요. 근데 박남정 씨가 이 아내분을 딱 보고 첫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봤고 인형이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이 첫눈에 반했던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후 박남정 씨의 아주 기나긴 구애 끝에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결혼까지 이어짐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가에서는 뭐 왜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박남정 씨 그때 탑 가수가 아니었어요. 박남정 씨의 결혼을 처가댁에서 반대한 그 이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너무 어렸죠. 제가 처음에 딱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아버님께서, 장모님께서는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장모님께서는 일단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왜 연예인인데 왜 안 된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선입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장모님하고 얘기 안 하고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박남정 씨가 장인어른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댄스를 췄다고요? 아니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20살 이제 갓 넘어서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이 딸을 아무리 탑가수라고 해도 주고 싶겠어요. 일단 장인어른 마음 잡았다고 박남정 씨가 방금 얘기했죠. 요때 이제 덧붙여서 박남정 씨가 밝힌 내용인데 뭐냐면 뭔가 이 장인어른 마음이라도 잡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자신 있는 춤으로 승부했다. 요렇게 얘기했어요. 춤으로 장인어른의 마음을.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박남정 씨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췄던 춤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기억니은 춤, 2번 호랑나비 춤, 3번 헤드스핀입니다. 이거는 기억니은 춤 아닐까요? 이거 호랑나비겠죠. 저도 호랑나비. 이거는 본인 거잖아요, 그치. 이거. 맞아. 이건 많이 봤으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호랑나비 춤을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약간 취향 저격 느낌으로? 예. 상상 초월하는 정답은 바로 3번 헤드스핀입니다. 박남정 씨는요, 사람 많은 식당에서 헤드스핀을 췄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결국 헤드스핀의 열정으로 장인어른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사람 많은 식당을 먼저 얘기해 줬어야 돼. 네. 식당에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 앉아서 하는 거 이렇게 헤드스핀을 했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사랑스러운 두 딸을 뒀는데 그 두 딸이 또 박남정 씨의 끼를 그렇게 닮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예계 대표 딸바보를 이야기할 때 박남정 씨가 빠지지 않는데요. 이 보물 같은 두 딸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딸 이 같은 경우에는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걸그룹 스테이시의 시은 양이에요. 요즘 어릴 때도 사실 아빠랑 같이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얼굴이 익숙했는데 요즘 너무 이쁘게 잘 자랐고요. 요즘은 박남정이라는 이름보다 박시은 아빠라고 불릴 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둘째 딸도 있어요.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아빠를 닮은 아주 귀여운 외모에 연예인으로서의 끼까지 딱 물려받았는데요. 올해 대학교 신입생이에요. 굉장히 다수의 학교에서 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끼가 출중하냐. 일단 예고의 수석으로 들어갔었고요. 이번에 한유종 연기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다음 스타요.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동거 스타들 네 번째 스타의 눈코 입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듯말듯한데. 이분은요, 55년 만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의 OST를 통해 노래 안개가 제조된 아이고, 바로 나오지. 전성기를 가진 분입니다. 노래 너무 예, 좋아요. 안개면 정훈이 씨 데뷔곡 아닙니까? 바로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 맞습니다. 살아보고 결혼한 게 어때서 혼전동거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가수 정훈이 씨입니다. 야, 근데 저 때는 진짜 옛날인데 동거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원조 혼전 동거 스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들어도 어머 그때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예계 분위기도 사실 그래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자 연예인이 결혼한다라는 사실만 알려줘도 아 이제는 은퇴구나. 혹은 아 이제는 이모 역할이나 엄마 역할을 맡겠구나라고 인식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정훈이 씨는 이보다 훨씬 앞전인 1970년대 후반의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기가 싫어서 동거를 시작한 원조 동거 후 결혼 스타입니다. 이 망설이는 남편에게 먼저 동거를 제안한 사람도 바로 정훈이 씨라고 합니다. 와, 그 정훈이 씨가 먼저. 네. 한번 같이 살아보자. 살자. 이 저 시대의 효리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네네. 사실 저 두 분이 거의 뭐 유럽 분들처럼 사신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말 뭐 대단한 파격적 시작이죠. 그 정훈이 씨의 동거를 받아들인 그분도 가수라면서요. 맞습니다. 정훈이 씨의 동거 제안을 받아들인 분 1970년대 요 후반 록그룹이 있었습니다. 라스트 찬스. 여기에 보컬이었던 김태화 씨였어요. 이 김태화 씨가 그 당시에 록스타 거기다가 뭐 이 미녀 디바의 만남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이 신문에서는 화제가 돼도 저도 이때를 기억하는데 저는 정훈이 씨가 왜 김태화 씨랑 약간 저는 정훈 씨가 너무 예뻐 보여서 어린 마음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김태화 씨가 후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훈이 씨가 먼저 어머 나 그 방 얻었거든. 여기서 만나. 요렇게 얘기한 게 동거의 시작이에요. 정말 이런 파격적 시작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훨씬 아니, 더 그럼요. 네.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게 쉽지 않았을 이게 텐데. 치명적인 스캔들로 작용하고 이랬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손만 잡고 뽀뽀하면 결혼하던 시절 아닌가요? 네. 바로 이 남편에게 반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태화 씨의 목소리에 홀딱 빠져서 나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김태화 씨 목소리를 딱 들은 정훈이 씨가 30년, 40년을 살아도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노래할 수 있겠구나. 평생 무대에서 끼 부리며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거를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인데 정훈이 씨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일단 정훈이 씨의 혼전 동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사실 지금도 부모님 허락을 받기는 쉬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딱 세 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좋나? 없으면 안 되겠나? 그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정훈이 씨 아버지가 이 어린 정훈이 씨에게 네가 클 때쯤이면 이 세상이 달라져서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이 돈 벌면서 내가 좋은 놈이랑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 싫으면 헤어져도 된다. 이 딸인 너가 남자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아주 딸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멋진 아버지예요. 네.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훈이 씨가 동거 당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동거하는데. 맞습니다. 우와, 네. 이 정훈이 씨에게는 시대를 앞서간 아버지도 계셨고 또 대단한 시어머니도 계신데 결혼하고 나서 20년을 시어머니랑 살았어? 이러면 보통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훈 씨도 잘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세상에 정훈이 씨가 일하러 가면 살림을 다 해주시고 서로 마치 엄마와 딸처럼 솔직하게 대했기 때문에 20년의 이 동거가 또 가능했다네요. 근데 이 고부 사이가 뭐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면서요? 일단 결혼 전 동거부터 보통 사이가 아니긴 그렇죠. 한데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정훈이 씨가 당시에 흡연자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담배 피는 걸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피우던 담배가 떨어지면 시어머니 책상으로 가서 시어머니 담배를 슬쩍 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 담배를 몰래 피고 이제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이 훈이가 담배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슈퍼에서 담배를 딱 사다가 새 담배를 정훈이 씨 방에 딱 갖다 놓는 이런 굉장히 담배로 이어진 돈독한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정훈이 씨가요, 시어머니가 담배를 사다 놔주시면 엄마
어머니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다고 해요. 야, 담배를 사다 주는 시어머니. 이렇게 놀라운 일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또 남편은 외도를 버티게 해줬던 그 힘도 시어머니 덕분이었다고요. 네, 이 고부 갈등이 없었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아들이 있어요. 이 남편이 좀 외도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갔다가 한동안 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정훈 씨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여자에게 전화한 적도 없고 누군지 알아도 만나러 간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누군지 묻지도 않았다. 와, 쿨해 보이죠? 그러다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더 먼저 혼내고 난리를 이 만드시는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막 너 이럴 수가 있어 이 녀석아 막 혼내면 오히려 정훈유 씨가 이렇게 보다가 옷자락 잡으면서 어머니 그만해.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됐다고 하네요. 정훈인 씨가 시어머니를 많이 의지했을 텐데 지금은 아주 그리워할 것 같네요. 네, 정훈희 씨가 3년 전에 한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아들 그리고 손자 둘 잘 지켜주세요. 내가 어머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운 시어머니와 함께 혼전 동거를 시작한 정훈희 씨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혼전 동거에 이어서 혼전 출산까지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혼전 동거했어요. 그러다가 보통 만약에 아이가 생겼다면 많은 분들이 요때 이제 혼인신고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거 상태로 출산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뭘 했느냐? 혼인신고까지는 했대요. 그런데 또 결혼식은 또 그로부터도 또 한참 나중에 세상에 혼전 동거, 혼전 출산, 혼인신고, 결혼식 요런 수순을 느리게 천천히 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도 나고 보도도 났어요. 정훈이가 미혼모라더라, 자식을 낳았다더라. 사실 이거 요즘 21세기 연예인한테도 특히 여자 연예인한테도 굉장히 치명적 뉴스잖아요. 그럼 정훈이 씨는 이걸 벌벌벌벌 떨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느린 진행이 가능했을까? 정훈이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수가 잘하면 됐지. 나는 뭐 그런 소문, 루머, 스캔들 나도 상관없다고 했다. 생각했다. 야 정말 저는 이렇게 쿨할 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늘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정훈이 씨는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았지만 주변에서는 오히려 걱정이 많았다면서요. 네, 당시 정훈이 씨 부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당시에 어떤 우려의 시선으로 정훈이 씨 부부를 지켜봤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연애해? 그래서 아니, 연애 안 되는데 누구랑? 아니 연애 아니고 같이 살아 그랬죠. 우와. 대놓고요? 내가 그랬어. 그냥... 100이면 100다. 쟤네들 1년 이상 살면 손에 장 찢어. 한국 사람들 지금 43년 동안 손에 장 안 찢었어.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너나 잘 살아 그러면 돼. 와, 진짜 대단하세요. 당시 주변의 우려와 달리 이혼하지 않으신 거죠? 네. 정훈인 씨가 당시에 그 잔이윤 쇼에 나가서 동거 사실을 얘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훈희 씨가요, 2020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혼전 동거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 동거하고 애 낳고 혼인신고하고 3년 더 살고 결혼식하고 둘째 낳고 여기에 출연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시에는요, 휴대전화도 있기 전이었다고 해요. 있기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다 연락이 와서 아니 세상에 여자 연예인이 그것도 할 말이 따로 했지 라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44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살아보고 결혼할지 결정해야겠다. 파격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또 파격 그 자체입니다. 조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또 우리가 새로운 이 단어를 이 김태와 정훈이 부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분거 부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분거 부부? 별거는 부부가 갈등이 있고 뭔가 좋지 않은 문제로 따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의 뭐 끝난 거나 다름없는 부부인 거죠. 그런데 분거는 그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이유로
그저 집을 따로 구해서 사는 게 분거 부부라고 해요. 실제로 정은희 씨 임랑 바닷가에 살고 김태하 씨 달맞이 꼭에 산다 그래요. 근데 저도 가봤는데 이 두 분이 카페를 하는데 거기 주말에 공연을 하거든요. 주말에 만나서 공연하고 이틀에 한 번씩 김태하 씨가 정은희 씨에서 장을 받아준다고 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살지만 어떻게 방을 따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따로 쓰는 분거 부부라고 합니다. 저 요즘 영상인 거죠? 네. 요즘도 아주 두 분은 뭐. 네. 너무 멋지셔요. 그러네요. 네. 나이가 하나도 안 들어 보여. 너무 멋지네요. 분거 부부, 각방이 아니고 분거 부부. 이게 진짜 생소한 말이었어요. 예. 네, 이 부부의 일은 부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정은희 씨가 이 분거 부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가 이제 각방을 쓰게 된 것도 서로 저녁 되면은 딴 일해. 김태하 씨는 컴퓨터로 뭐 고스톱도 치고 노래도 듣고 자기 좋은 거 영화도 보고 하는데 나는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 그럴 바에야 각방 쓰자. 각방 쓰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면서 오케이 당신은 달맞이에서 살고 나는 여기 하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따로 산다니까 왜 따로 사냐 그러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들이 서로 살기 편안하게 저렇게 있구나. 꼭 짜여진 틀에 맞춰진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영상 정은희 씨 얘기까지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어때서 혼전 동거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위가 일단은 오늘 오전까지로 끝난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쑥쑥 올라서 추위는 덜하다고 합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